요게 이제 드림 렌즈 얘기인데요. 이제 오토 케라톨로지라고 해서 옛날에 처음에 이게 나오기 전에 하드 렌즈나 뭐 그런 걸 좀 해봐도 조금 근시가 진행이 억제가 덜 되는 케이스를 계속 연구를 해서 1세대부터 이제 1900,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에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세대가 올라간지는 뭐 중간에 그렇지만 이게 4세대, 5세대 렌즈라고 보통 얘기해요. 보통 이 원리 자체는 우리가 아까 근시는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게 근시라 그랬잖아요. 앞쪽에 맺히면 실제 스크린의 망막에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옇게 안 보이는 건데, 그 안경은 이 보통 우리가 근시 렌즈는 오목 렌즈를 끼잖아요. 오목 렌즈를 끼면은 초점이 여기 맺히면 뒤로 망막으로 쭉 이제 끌어서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안경을 씌우는 목적도 우리 이주원 교수께서 얘기를 했지만, 선명한 상이 맺혀야 자꾸 이제 자극이 적절히 가서 시력 발달이 되잖아요. 시신경 회로가. 근데 아까 왜 뭐 안경을 썼더니 눈이 빨리 나빠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경을 아마 안 썼으면은 모르겠어요. 적절한 안경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안경을 안 쓰면 시 회로가 아마 발달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쓴 거에 비해서 드림 렌즈의 장점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안경을 쓰면 가운데는 초점이 여기 맺히지만 아무래도 오목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부는 초점이 이 바깥쪽에 맺히거든요. 바깥쪽에 맺히면은 눈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요 바깥쪽에 초점이 맺히기 때문에 자꾸 확장하려는 힘이 있어요. 확장하려는 힘이 있어서 안구가 자꾸 확장이 되고 근시가 좀 그 렌즈보다는 빨리 진행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이론입니다. 근데 렌즈 자체는 요걸 껴주면은 초점이 가운데도 맺지만 오히려 주변부는 안쪽으로 좀 맺히기 때문에 근시 요 이제 초점이 바깥으로 맺혀서 안구가 이제 이 확장을 한 이 힘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좀 덜 하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일반적으로 할 때 어쨌든 중심의 각막을 눌러서 초점을 뒤로 쭉 끌어서 이제 잘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보통 장점을 얘기해요. 저희 드림 렌즈 장점을 얘기할 때 밤에 끼고 자면은 낮 시간에 안경을 안 낄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주변부로 원시 맺혀서 안구가 확장해서 근시가 더 빨리 진행한, 안경 꼈을 때 그 힘을 좀 줄여줘서 안경에 비해서 조금 근시 진행이 덜 한 거. 그 한 진행 속도가 뭐 많이 논문에 따라 다르지 많이 보면 반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어쨌든 뭐 3분의 1 정도밖에 진행을 한다, 반 정도 진행한다, 반 이하로만 어쨌든 억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하고, 그럼 이게 뭐 또 비슷한 얘기인데, 그 뭐 어떻게 그럼 이게 교정이 되는가? 아까 각막을 이 가운데를 누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르면은 여기 있던 조직들이 열로 이제 원래 이제 각막이 동그랗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주변부는 평평하고 가운데는 볼록한데, 여기 이제 가운데 요 눌린 요 조직들이 열로 이제 이렇게 재형성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가고, 이제 두 번째도 결국 비슷한 얘기예요. 가운데가 눌려서 그 중간 주변부를 이제 상피가 이동해서 이제 골고루 좀 분포를 해준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 한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경에서 요 뒤쪽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이 힘들이 이 렌즈는 안쪽으로 맺히기 때문에 좀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고, 저희 상상만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도 연구해, 국내에서도 보고가 많이 됐어요. 그럼 이게 과연 정말 억제가 될 것이냐, 그 일반 안경 썼을 때 하고, 이건 해외 논문인데 드림 렌즈에서 몇 년 동안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진행 속도가 이건 거의 3분의 1밖에 진행을 안 해. 뚝 떨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 이제 삼성의료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안축장 길이로 이렇게 해서 안경 꼈을 때 드림 렌즈 꼈을 때 비교를 실제로 해보니까 안축장 길이 확장량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한 반 정도는 억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안축장이 길어지면 근시가 진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근시가 뭐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지만
유전 플러스 환경 요인이 있고, 우리가 유전은 막을 수는 없지만 환경은 어느 정도 저희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환경 컨트롤 하는 거는 가까운데 어두운 데서 뭐 오래 뭐 스마트폰 오래 보거나 엎드리거나 누워서 책 보거나 그 하는 거, 안 그러면 야외에서 좀 햇빛 이제 좀 그렇게 해서 환경 조절해 주는 거, 우리가 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안경 맞춰주고, 아까 이제 드림렌즈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로 우리가 목표는 6디옵터까지 진행 안 하게, 6디옵터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니까 6디옵터 이상 고도근시로 안 가게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드림렌즈나 이런 걸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은 반 정도 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디옵터 갈 거를 20세 이전에 한 뭐 반 정도만 억제, 3디옵터나 4디옵터 밑으로만 억제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기도 훨씬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4디옵터 미만은 우리가 드림렌즈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6디옵터 이상 올라가지 않게 적절히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